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산으로 왔습니다. 오늘도 산으로 와서 산으로 갑니다. 오늘 갈 산도 이 도로 쪽에서 한참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참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안쪽 골짜기 안쪽에 있는 절벽이기 때문에 한참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뭐 전혀 안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도착해서 등산화 신고 스패치 찼습니다. 자, 오늘 스패치가 좀 바뀌었죠. 전에 그 레드페이스 거를 썼는데 그게 다 그 밑에 중간에 저 끈이 터져가지고 구두 수산집에 수리를 맡기고 오늘 네파 거를 하나 신었습니다. 자, 조금 뭐 어색한데도 뭐 그런데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제가 오늘도 산으로 왔습니다. 이제 한 10분 전에 도착해서 몸 풀고 준비 운동 다 했습니다. 그리고 등산화 신고 스패치 차고 옷도 다 이렇게 갈아입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산행하실 때 지금부터 이제는 찐더기 같은 게 막 붙을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산에 가실 때 옷을 불편하더라도 옷을 갈아입고 또 내려와서도 옷을 다 틀어버리고 또 뭐 운전할 때 입는 옷은 또 갈아입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 옷 입고 계속 뭐 산에 갔다가 또 바로 가시고 하는데 그러면 또 찐더기 같은 게 옷에 붙어 있다가 집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옷은 항상 뭐 산행하고 와서는 옷을 탈의하고 또 갈아입고 가는 게 그게 낫습니다. 자, 오늘 갈 산은 한 700m 되는 절벽이 속해 있는 산입니다. 앞전에 와서 다 못 보고 한 3번 초입에 조금만 보고 제가 돌아갔기 때문에 오늘 가서 이 산을 다 볼 수 있을지 못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보고 오늘 가서 뭐 산에 그런 내용물이나 절벽에 도라지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다음 산행을 이쪽으로 한번 더 와서 마무리 지을지 아니면 오늘 마무리 지을지 일단 가봐야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물은 물은 750ml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자, 일단 준비물은 뭐 똑같으니까 별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들이 산에 가실 때 또 뭐 물하고 뭐 식량 이런 것을 좀 등한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산이란 것은 한 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발을 들어 놓으면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많게는 8시간 정도의 산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엄청나게 수분이 소모되고 땀이 증발되고 또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그러면 중간에 물을 보충해야 되고 그리고 그 체력을 보충해야만 식량을 섭취하면서 체력이 보충되어야만이 꾸준하게 에너지를 소모시킬 수 있고 꾸준하게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몸 풀고 준비 다 했으니까 오늘도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이것이 완전 군장한 황구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배낭 메고 모자 쓰고 수건 걸고 등산화 신고 스패치 다 찼습니다. 이것이 절벽 타는 황구에 6시간 동안 이렇게 짊어지고 다녀야 됩니다. 자, 이렇게 꽃갱이하고 갈고리 들고 이제 출발하면 됩니다. 이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절벽의 최강의 도라지를 만나려고 이제 갑니다. 제가 산 초입에 진입하는데 여기 도라지 하나가 있습니다. 자, 크진 않겠죠. 보면 줄기가 그래 굵진 않는데 자, 그래도 산에 들어서는 입구에 황구 오늘 수고해라고 도라지가 이렇게 반겨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계곡 따라서 제가 한참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제 여기 배낭 부숴놓고 물 좀 마시면서 조금 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산행할 때 산행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시간 만에 끝내고 30분 만에 끝낼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오늘 못하겠다면서 바로 집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번 더 산에 진입해버리면 뭐 어차피 돌아가더라도 최하 몇 시간 걸리기 때문에 산이란 것은 단기간 보면 안 됩니다. 어차피 6시간 산행 봤으면 6시간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체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쉬면서 물과 음식물을 섭취해야만이 계속 에너지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한 5분간 쉬면서 물도 좀 마시고 체력도 조금 회복해서 가겠습니다. 자, 점점 더워집니다. 5월달인데 벌써 이래 더워지면, 야, 7, 8월달 한여름에는 진짜 작년에도 보니까 한 산에 오니까 체감 온도는 뭐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황구는 여기서 한 5분간 쉬면서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자, 쉬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여기 잔대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근데 좀 특이하죠? 좀 맨 아래쪽에 잎은 4개, 그 다음은 3개, 그 다음 이거는 또 길게 3개, 위에는 또 길게 3개. 이거는 뭐 잔대가 잎이 종류가 다 틀린 거, 여러 가지가 짬뽕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그 잔대는 뭐 한 4, 50종류 있다는데 진짜 뭐 종류 잎마다 다 틀리고 다 틀립니다. 모기마다. 자, 참 신기하네요. 4개, 3개, 긴 거 3개, 짧은 거 3개. 자, 이게 잔대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저게 봉삼 같습니다. 백선피 봉삼. 자, 그래서 산에 오면 여러분들이 이 주위를 돌아보면 약초는 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많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무슨 대학 교수도 아니고 이 모든 풀과 나무를 어떻게 다 배우겠습니까? 버섯 종류만 해도 2천 몇백 종이 되고 나무하고 뭐 풀까지 다 알려면 우리가 뭐 수백 기가 컴퓨터가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다 못 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초 공부를 하실 때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 이제 찾아보고 모르는 것은 이렇게 산행하시다가 사진 찍어 놨다가 집에 가서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아니면 문헌을 찾아가지고 찾아보는 그런 재미도 솔솔합니다. 자, 저는 이제 계속 갑니다. 자, 이제 한참 오니까 산속에서 이렇게 중간에 이 산으로 작은 능선 하나 놔두고 좌측 골하고 이게 우측 골로 나눠집니다. 자, 제가 그랬죠. 이런 갈림길에서는 반드시 나침반을 찍고 좌표를 다시 설정하고 가라고요. 제가 계속 지금 서쪽으로 돌아서 여기서 이제 하나는 남서쪽이고 하나는 북서쪽으로 바뀌거든요. 제가 갈 길은 오늘 북서쪽입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야 저 절벽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저쪽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산행에서 나침반은 필수입니다. 나침반도 처음에 한번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이나 큰 지형이 나타나면 거기서 갈림길 같은 게 나타나면 거기서 나침반 좌표를 다시 한번 찍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려오실 때 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북서쪽으로 계속 갑니다. 자, 이제 1시간 정도 올라오니까 제가 가야 할 저 절벽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아래에 큰 암벽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위쪽에는 절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타실 때 네이버 지도나 이런 것도 보시고, 그리고 등고선이나 그리고 지도를 보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숙지해 놓으시면 산 탈 때 도움이 됩니다. 등고선이 촘촘하다는 것은 그만큼 경사가 급하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절벽도 있고 등고선도 촘촘하다는 것은 경사가 급하잖아요. 그러면 절벽이 있고 배수가 잘 되고 바람 좋고 방향까지 좋습니다. 이런 자리에 절벽도라지가 사는 자리입니다. 자, 조건은 다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도라지가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워낙 사람들이 남획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뭐 절벽도라지도 진짜 전멸 직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 꼭 내가 필요한 것만, 필요한 만큼만, 어린 것은 놔두고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자, 황구는 여기서 한 5분간 쉬면서 물 좀 마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절벽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자, 이제 절벽 쪽에 진입해서 첫 번째 절벽을 훑어보고 상청부 절벽까지 올라왔습니다. 확실히 올라오다가 바람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 도라지 상대가 지금 몇 개가 있냐면, 자, 여기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 4개, 5, 6, 저 위에
일곱, 여덟, 그 다음 저쪽에도 있고, 어린 거하고 섞여서 한 10개 정도의 상태가 있는데, 자, 여기가 도라지 군락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근데 다 어리잖아요. 자, 큰 것들은 이만큼 군락지고 있을 수가 없죠. 자, 다 어립니다. 혹시나 어미가 어딨나, 지금 제가 계속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너그 할머니는 어디 계시노? 물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지금 삭대가 전반적으로 그래 굵진 않는데, 그래도 이 중에서 제일 크다 싶은 거 요 하나만 살살살 훑어서 내두를 한번 확인해보고 어리면 다시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린 거하고 중급들은 좀 있는데 큰 것들은 보이진 않네요. 자, 아까 거기서 도라지를 한번 살살 캐보니까 역시 생각대로 한 5년에서 10년, 7년 정도 되는 거, 요런 도라지더라고요. 그래, 다 지금 어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미가 있나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지금 절벽 타고 계속 이동하는데, 이쪽에도 지금 이것도 어립니다. 자원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자원은 많습니다. 그런데 큰 것들은 어디 있는지 아직 보이진 않네요. 자, 계속 갑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절벽을 보고 이제 오늘의 세 번째 절벽으로 넘어갑니다. 자, 또 산 하나를 건너와서, 작은 능선 하나 건너와서 여기가 오늘 갈 세 번째 절벽입니다. 자, 이 절벽 따라서 쭉 올라가면 또 상층부 절벽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갑니다. 어리고 아니면 중급까지 안 되는 이런 자원들은 좀 있는데, 일단 대문은 아직, 큰 것들은 아직 안 보입니다. 자, 이제 저쪽 절벽을 한번 수색해 보겠습니다. 절벽 위로 올라오니까 여기 의아리도 굉장히 많고, 지금 뭐 도라지는 안 보이고, 여기 화단에 화초 같은 거 있잖아요. 큰 게 있죠. 이게 뭐냐면 맹문동입니다. 맹문동도 절벽에 양지바른 곳, 이런 곳에 잘 자랍니다. 이것이 천문동하고 비슷한 맹문동입니다. 화단에 화초 같은데 이런 데서 합니다. 화초 같은데 화단에 있는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 것은 그냥 적용용으로 개량해 놓은 거고, 이것은 산에 있는 맹문동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데, 이거는 캐면 뿌리가 좀 외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닥 필요 없으니까 황구는 이것도 패스입니다. 자, 계속 이동해서 지금 절벽 상층부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 절벽 상층부 아래에 여기 보면 어린 도라지들이 여기 떠문 있거든요. 자, 여기 어린 도라지가 있다는 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어미가 저 위쪽에서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이쪽 절벽을 바로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저 옆으로 한참 우회해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확실히 겨울 산행보다는 여름 산행이 훨씬 빡셉니다. 이게 더위도 더위지만은, 이 뭡니까? 이거 모기 같은 거, 벌레, 그 다음에 찐득이, 벌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름 산행이 겨울 산행보다 훨씬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절벽 아래에서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데, 저쪽으로 우회해서 올라가려면 거리도 한참 되고 시간도 예복 걸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어디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나무 사이에 턱이 하나 있는데, 문제는 길은 훨씬 질러가는 밤에 위험하죠. 잡을 데가 별로 없잖아요. 저 나무 사이로 올라서 절벽 위로 올라가려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그거 살펴본다고 이래 보니까 여기도 도라지가 제법 있습니다. 여기도 어린 게 2개 있고, 저쪽에 여기도 하나 있잖아요.
자, 오늘 생각보다 이 절벽, 이쪽 절벽에 자원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큰 것들은 안 보입니다. 큰 것들은 제가 황구가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거는 지금 아직 안 보이네. 자, 저는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이동합니다. 자, 지금 제가 절벽 아래 수색하고 있는데 강아지가 지금 어린 것들밖에 안 보이길래 지금 절벽 쪽에 좋아서 이렇게 지금 저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 절벽 아래 보니까 이 굵은 삭대가 있습니다. 저희 삭대가 굵은 거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 있고 또 요 아래 하나 있고 삭대 굵기는 굉장히 굵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분명히 절벽 상층부에 있다 싶어서 저 위쪽으로 지금 보니까 저 위쪽에 지금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잘 영상에는 잘 안 나오는데 자, 일단 지금 굵은 삭대 2개가 떨어져 있고 얼핏 봐서는 절벽 중턱에 저 삭대가 하나 있거든요. 어차피 저는 캐지는 못하는데 일단 제가 저쪽 절벽으로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올라가 봐야 정확하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있겠습니다. 삭대 2개를 제가 이거 한 곳으로 모아놨는데 S자로 지금 꼬여 있거든요. 삭대가 굉장히 큽니다. 자, 저게 제 갈고리니까 갈고리만 합니다. 얼핏 봐서는. 자, 저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해서 올라가야 될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절벽 난간에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 아래는 지금 한 5, 6m 절벽인데 중간에 요 턱이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이 도라지 삭대입니다. 자, 불사에 종 하나 있죠. 자, 저것이 도라지 삭대인데 이것이 저 아래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떨어진 건 2개였거든요. 이건 지금 상대 올라오는 건 아닌데 나중에 삭대가 하나 더 올라올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도라지 삭대 굉장히 굵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근처에 종족을 퍼뜨리는 어미 같은데 문제는 이 통벽 사이에 이 골 사이에 있거든요. 이런 것은 로프 타더라도 팰 수가 없는 겁니다. 일종의 이거는 시도라지죠. 시도라지. 자, 저기 이제 잘 보이죠. 자, 이게 어미 같습니다. 삭대가 한 개 더 있는데 한 개가 더 다른 게 하나 더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캘 수 없는 도라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계속 여기서 100년 동안 살면서 종족 보존을 하기 위해서 놔둬야 되는 그런 시도라지입니다. 자, 계속 제가 절벽 상층부 쪽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저 아래 절벽 중턱에 있다가 이 절벽 상층부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절벽 상층부 난간입니다. 여기 오니까 도라지 어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도 하나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 쪽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오늘 계속 이런 도라지만 계속 보이길래 야, 어미는 아까 그 절벽 중턱에 하나 난간에 하나 있는 거 그거 하나 보고 큰 게 안 비나 싶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소나무 아래 도라지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까지 봤는 거랑 틀리죠. 삭대도 제법 굵고 도라지도 굉장히 제법 큽니다. 근데 문제는 보다시피 소나무 있잖아요. 소나무 뿌리 사이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절벽 사이에 있는 것도 캐기도 힘들지만 이런 것도 진짜 캐기 힘듭니다. 왜냐면 이 소나무가 살아있는 소나무 뿌리는 굉장히 질기거든요. 이거는 뭐 왜 할 방법이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참. 이게 오늘 본 도라지 중에서는 꽤 진짜 어미급 정도 되는데 보다시피 아래 지금 소나무 뿌리 아래 있잖아요. 소나무 뿌리 사이에 지금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일단 받는 것만 해도 만족합니다. 이런 거는 채취 불가능한 도라지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쪽 절벽 거의 정상 쪽에 다 왔습니다. 여기가 거의 정상이거든요. 요거 넘으면 한능선 절벽 하나 더 있는데 그거 빼고는 지금 이쪽이 정상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벌써 산행 시간이 벌써 한 4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서 한 10분간 쉬면서 초콩 하나 먹고 한 10분간 휴식했다가 저 절벽 아래 중간중간 턱이 있으니까 그쪽을 한번 수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산은 올라오니까 멋진 절경을 선사합니다. 자, 시야가 완전 잘 나오진 않지만은 그래도 뭐, 자, 이 근처에 고봉들이, 고산지대가 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가슴이 뻥 뚫리게 합니다. 자, 저는 여기서 한 10분간 쉬면서 초콩 하나 먹고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절벽 지금 난간에 지금 제가 서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데 여기가 중간턱이거든요. 중간턱에 보니까 어린 도라지들이 제법 있거든요.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가 있나 하고 지금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절벽 저 아래 턱입니다. 저 아래까지가 몇 메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7, 8m는 안 되겠습니까? 7, 8m 저 아래쪽에 저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저 보이는가요? 자, 그 문제는 여기서 바로 지금 내려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소나무 한 2개에다가 로프를 세팅해 가지고 이 사이 절벽을 타고 한번 내려가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야 됩니다. 지금 로프를 안 타고는 저 아래 중간 턱까지 내려갈 방법이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로프 세팅해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 연장통하고 그 다음에 저기 카라비너 2개하고 안전벨트 1개, 저 팔자 1개 하나, 그 다음 안전벨트 40m 로프 이걸 다 꺼냈습니다. 자, 이거를 여기 소나무 1개는 좀 약하니까 저기 2군데, 이쪽하고 이쪽 2군데 연결해서 절벽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기 나무 하나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저기 작은 나무 하나, 여기 좀 큰 거 하나, 여기 2군데다가 이 카라비너를 연결해 가지고 중간에 이 센터줄을 지금 이거 세팅 고정시켜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훨씬 튼튼하겠죠, 하나보다는. 자, 계속 준비합니다. 자, 이제 제 여기 안전벨트에다가 이 카라비너하고 팔자간기에 로프를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하면 뭐 내려가다가 줄 터지고 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줄로 내려가면서 이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내려가면 어디라도 갈 수 있습니다. 로프가 길이만큼은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허리에, 여기 안전벨트 옆에 보면 허리 고리가 있거든요. 킥도르를 차는 고리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그 연장 가방을 여기다가 걸었습니다. 자, 이러면 제가 이제 절벽으로 내려갈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이래서 저 안에 절벽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도라지가 얼마나 큰지 뭐 일단 삭대는 크게 보이는데 일단은 내려가 봐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 7, 8m 절벽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쪽을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저쪽으로 내려오기는 쉬운데 올라갈 때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 옆으로 내려왔습니다. 로프 타고. 자,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어린 도라지 삭대가 있고, 그 다음 이것이 제가 본 저 위에서 봤는 삭대입니다. 자, 이 삭대가 지금은 한 개가 나 있는데 그 옆에 저기 저 묵은 삭대를 보면 삭대가 한 4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처음에는 한 개 올리고 나중에는 삭대를 2, 3개 더 올릴 겁니다.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느낌이. 자, 이제 한번 살살 채취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라지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삭대를, 이게 작년에 묵은 삭대거든요. 이게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지금 이게 삭대가 올라오다가 이게 지금 원삭대가 하나가 올라오다가 이게 부러져 볼 것 같으면, 이게 부러져 버리면 도라지가 여기서 이제 삭대를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올리거든요. 이렇게 올리는데, 그러니까 도라지가, 아니면 도라지 뿌리가 상처를 받으면 그 다음에 도라지가 삭대를 한 개를 안 올리고 이 뿌리를 이게 뭡니까 치유하기 위해서 이 삭대를 한 개를 안 올리고 여러 갈래로 올립니다. 그것이 제가 도라지 수년간 캐면서 겪어본 거거든요. 겨울에 제가 도라지를 캐면서 이 삭대나 뿌리를 캐다가 뿌리를 다치면서 다시 묻어주는 도라지를 그 다음에 봄에 가보니까 삭대를 하나 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한 대가 올라와서 여러 개를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뿌리 같은 게 상처받거나 아니면 특별한 그 어떻게 외형적인 그런 환경이 생기면 도라지가 저기 살려고 삭대를 한 개보다는 여러 개 올려서 그만큼 뭐 광합성을 많이 내서 뿌리에게 상처를 치료하는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도라지는 제가 겪어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도라지도 제가 딱 봤을 때 도라지가 이게 상처받은 적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도라지가 삭대를 이렇게 안 올렸겠나 싶었는데 역시 제가 도라지를 캐보니까 제 짐작이 맞습니다. 캐보니까 지금 도라지가 올라오면서 이 가 쪽에 지금 턱수 쪽에 굵은 뿌리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지금 제가 건드려서 자른 게 아니거든요. 이 뿌리 자체가 지금 없거든요. 지금 이 뿌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라지가 한 몇 년 전에 한 번 상처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라지가 살려고 작년에는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삭대를 올려가지고 생존했고, 원래는 이게 치유가 좀 되니까 도라지가 삭대를 한 개만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안 그래도 이거 보는 순간에 좀 의아했습니다. 이 절벽 중턱에 누가 도라지를 먼저 와서 이렇게 손을 한번 댔는 사람들 손을 한번 탔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짐작대로 뿌리가 상처난 게 있는 거 보니까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집니다. 자, 도라지는 제법 굵습니다. 일단은 계속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도라지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보다시피 위에 뿌리 두 개하고 아래 이쪽 거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없죠. 제가 캐다가 부러뜨린 게 아니거든요. 이 스스로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제가 봐서는 한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작년이나 그 작년에 누가 이쪽에 사람이 내려와서 도라지 캐다가 그냥 놔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미하고 이런 거를 저 뭡니까 건드리다가 잘라버리고 그냥 묻어 놓은 건데 얘가 이렇게 큰 것 같습니다. 자, 몸통은 상당히 굵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잖아요. 지금 여기 턱수도 없고 내려가는 굵은 뿌리가, 원래는 도라지가 좀 길게 다 있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캐는 사람이 원캐 못 캐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거는 동물들이 건드린 거 아닙니다. 동물들이 건드릴 것 같으면 먹으려면 다 캐먹지, 이거 턱수만 캐먹을 리가 없잖아요. 이건 제가 봐서는 사람이 내려와서 건드려 가지고 도라지가 이 환경에 이렇게 적응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굵기는 굉장히 굵습니다. 자, 요거는 뭐 당금용은 아니라도 약용으로는 뭐 훌륭합니다. 도라지 향기가 진동하고, 저도 그 작은 뿌리 하나 부러진 거 하나 조금 전에 손톱만한 거 하나 씹어 먹었는데 입안이 굉장히 애립니다. 지금 입이 지금 얼얼할 정도로 애립니다. 자, 이제 저는 여기서 귀한 도라지 하나 봤으니까, 여기 어린 종류들도 좀 있지만은 일단 여기는 아무나 올 수는 없는 곳이니까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좀 숨겨 놓고 가겠습니다. 자, 아쉽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정도 숨겨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캐는 도라지가 또 위로 올라가다가 또 부러지면 안 되니까 여기 도라지 삭대에다가 여기 뭡니까 사리나무 하나 꽂아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리나무가 지주가 되니까 부러지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등에 짊어지고 로프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자, 이제 저는 짐을 정리 좀 해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보면 이 절벽 아래에 턱이 있는데 저런 데는 그 석청 같은 것도 있을 만한 자리거든요. 그 벌 같은 것도 있나 싶어 보니까 아직 보이진 않네요. 저 아래 깊은 바위 안에 홈 같은 게 있는데 저런 데는 그 석청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이제 저는 절벽 위로 올라와서 이 배낭에 짐을 정리 다 했습니다. 그리고 도라지도 넣고 지금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 돼갑니다. 자, 그래서 원래 오늘 계획은 저 위로 올라가면 이게 저쪽 절벽의 상층부거든요. 저까지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 건너편 절벽이 하나 있으니까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저거 보고 저쪽으로 하산하든지 아니면 저 정상에서 저 반대쪽으로 내려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로프감 타고 이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내려갔다 올라왔다가 짐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힘드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계속
다시 저쪽으로 건너편 절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오가 다 돼가니까 엄청나게 덥습니다. 여기는 그늘 하나 없잖아요. 진짜 덥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 오늘 마지막 절벽으로 건너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올라가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상이거든요. 저 정상 보고 그 정상 뒤편에 절벽이 또 하나 있는데, 오늘 그것까지 다 보고 가려고 했는데, 자, 시간이 벌써 지금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는 걸로 하고, 여기서 제가 한 5분간 쉬었다가 슬슬 하산 준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내려갈 때도 저 반대편 저 도로 있는 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자, 한참 가야 됩니다. 자, 이게 이 아래 꼴짝에 내려가 가지고 절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건너오니까 소나무 살이 죽은 것도 멋있는 게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 도라지가 또 있나 싶어서 살펴보니까 여기 소나무 아래에 중급 도라지가 하나 있네요. 자, 이것도 패였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한 10분간 휴식하면서, 자, 이 아래쪽으로 내려갈 절벽으로, 제가 이쪽으로는 안 내려가 본 적이 없거든요. 내려가면서 하산할 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조심해서 저 아래 턱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면서 도라지인지 수색하면서 하산하겠습니다. 제가 절벽에서 쌍층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바위를 깬 흔적인데, 도라지를 깬 자리치고는 너무 크죠, 범위가. 도라지가 만약에 이게 사람 좌우 2m, 2m는 되거든요. 그럼 도라지가 뭐 얼마나 컸으면 이만큼 깨겠습니까? 그 도라지를 캔다고 이 깐 자리도 같기도 하고, 아니면 소나무 분재 있잖아요. 분재를 캐기 위해서 이렇게 절벽을 깐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자리에 도라지가 딱 있다면 도라지도 있을 만한 자리인데, 도라지를 깬 자리치고는 너무 큽니다, 이 범위가. 도라지 같기도 하고 소나무 분재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느낌상으로. 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큰 도라지 그것도 사람 손 뜯는 것처럼 이쪽 절벽도 저보다 먼저 간 사람, 다녀간 사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흔적들이 중간중간 보이거든요. 자, 이제 계속 내려갑니다. 지금 저 아래 바위를 깬 흔적 자리 밑으로 제가 내려와 보니까, 이게 지금 생제비로 길을 만들어 놓은 자리가 있거든요. 소나무 사이가 막 긁혀 있고 나무 사이가 막 긁혀 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건 도라지 캔 게 아닙니다. 도라지 캔 것 치고는 너무 크거든요. 이거는 이쪽에 보니까 이쪽 절벽에 소나무 문제가 좋은 게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누가 이렇게 캐서 여러 명이서 이렇게 옮겨갔는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소나무 지금 밑에 보면 나무 사이에 막 긁히고 까진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비도 뭐 하여튼 무슨 장비까지는 안 올라왔지만 하여튼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이 소나무를 캐가지고 내려가는 그런 흔적이. 자, 그럼 뭐 이거는 누가인지 모르겠지만 아쉽습니다. 저 절벽 위에 멋있는 소나무가 하나 있었는 모양인데, 황후가 한번 구경이라도 한번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자, 이제 계속 갑니다. 자, 이제 절벽을 내려와서 이 아래 계곡 쪽으로 오니까 여기 더덕이 있습니다. 자, 역시 어리겠죠. 자, 역시 패스입니다. 이제 제가 하산 완료했습니다. 진짜 오늘 낮에 내려오니까 30도 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더운데, 여기 시원한 계곡물에서 세수 한번 하고 머리라도 안 감고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계곡 보니까 진짜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난 그런 기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항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자, 오늘도 오전 6시간 산행을 제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제 갈수록 날씨가 더워지니까 진짜 점점 더 산행이 빡세질 겁니다. 오늘 제가 물을 750ml 갖고 왔는데 한 1000ml 정도 먹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날씨가 더 더워지고 산행 시간이 더 길어지면
아마 초콩하고 비상식량은 똑같이 준비해 가면 되고 물은 좀 더 많이 준비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절벽에서 오늘 그 절벽을 오늘 마무리 다 보고 다음에는 다른 쪽으로 넘어가려고 생각했는데 또 산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안 됩니다. 막상 가보니까 또 오는데 시간도 걸리고 도라지 캐는데도 시간 걸리고 로프 타고 또 절벽에 내려가니까 또 시간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행이란 것은 내 마음 먹은 대로 그게 뭐 오늘 이까지 봐야지 내일 저까지 봐야지 그게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쪽 그 골짜기 안에 들어가서 그 골짝골짝마다 협곡이 절벽이 한 3-4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 보고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오늘 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촬영을 그쪽으로 한번 더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에서는 생각보다 그 도라지 자원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작은 것들이 다음 것들 그리고 5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것, 어린 것보다는 조금 더 큰 것들 있잖아요. 꽃을 피워서 한 씨방을 한두 개 정도 맺을까 말까 하는 이런 것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원은 많았습니다. 근데 큰 거는 별로 없었잖아요. 큰 거는 제가 절벽 중턱 보니까 손 닿는 흔적 같은 것도 조금씩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물 상태들은 보니까 절벽 아까 오늘 봤는 거 도라지 큰 거는 한 2개가 있었거든요. 그게 소나무 뿌리 사이에 갖고 있는 거 하나 있었고 절벽 그 상층부 중턱에 꼽혀 있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상태가 크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차피 캘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은 시도라지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남아서 자원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자원이죠. 그러니까 그 종자 도라지죠. 그런 것들은 그냥 놔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에서 좀 특이한 점은 아까 로프 타고 내려갔을 때 도라지 삭대가 있었잖아요. 삭대가 하나 있고 무은 삭대가 딱 있는데 무은 삭대가 한 개 올라오다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길래 나는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면 도라지 삭대가 그렇게 갈라지는 경우는 이 삭대 큰 삭대 메인 삭대가 큰 거 하나 올라왔을 때 이게 사람이 밟아서 부러뜨리거나 아니면 그 사냥이나 아니면 뭐 고라니 이런 것들이 삭대를 잘라 먹어 가지고 그래서 이 한 삭대가 또 격가지식으로 올라오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것은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또 도라지 삭대가 부러진 것도 아닌데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좀 특이하게 생각하고 캤는데 캐보니까 도라지 삭대가 왜 그렇게 올라왔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보다 먼저 왔는 사람이 그러니까 작년 도라지 삭대가 그렇게 났으니까 그 사람이 캔 것은 그 작년일 겁니다. 한 2-3년 전에 도라지를 누가 와서 캤을 겁니다. 캐다가 뿌리를 건드려 가지고 그 턱수 쪽하고 뿌리가 몇 개 잘라져 제가 캘 때 그 턱수 쪽이나 격가지 뿌리들이 한 3개 정도 잘라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라지가 그에는 뭐 이 상처가 나서 치료를 못하고 그 다음에 한 해 자고 그 다음에 이 삭대를 올릴 때 그 뿌리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삭대를 원래 한 개를 올려야 되는데 아까 그 한 4-5개 올렸잖아요. 4-5개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잎이 4-5개를 올리면 잎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광합성을 많이 해가지고 그 뿌리에 그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도라지도 뭐 한날에 뭐 풀이란 풀이고 한날에 미물이란 미물인데 그 절벽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도라지가 그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어떤 뭐 고난 같은 게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삭대를 올려가지고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오늘 지혜롭지만은 상당히 깨달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산은 가보면 물론 좋은 경치도 있고 좋은 나무도 있고 맑은 공기도 있지만은 또 이 식물이나 나무가 주는 그 지혜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보면 그 나무들은 나무들끼리 높은 나무들은 높은 나무들끼리 있고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들끼리 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나무들이 다 있는데 하나같이 지 혼자 햇빛을 많이 보려고 지 혼자 쑥쑥 자라서 다른 나무는 다 10m씩 있는데 지 혼자서 30m 커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는 절대로 못 삽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오고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면 눈이 오거나 하면 지가 제일 높은 데 섰으니까 햇빛은 가장 많이 보지만 지 혼자서 모든 바람을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지 혼자 절대로 살아남으면서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나무들은 딱 클 때 자기가 10m면 옆에 동네들도 10m 그러니까 같이 큽니다. 같이 그래야만이 큰 바람이 왔을 때 어깨동무에서 바람을 이렇게 견딥니다. 이렇게 나무들이. 그렇게 보면 나무들은 큰 나무도 10m 있는 나무에 가면 거의 10m 위주에 있고 30m 있는 나무에 가면 거의 30m거든요. 같이 자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동료와 함께 같이 자라서 같이 눈도 견디고 바람도 견디고 이런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식물의 지혜입니다. 오늘 도라지가 그 속에 뿌리가 상했는데 그걸 살리려고 지가 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보고 참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뭐 엄청난 고난도 오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땅속에 도라지 하나도 평생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는 도라지 하나도 지가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 노력하고 삭대 올리는 거 보고 제가 한국어 오늘 깨달은 게 참 많았습니다. 자, 오늘 초대물 도라지는 못 봤지만은 아까 그 뿌리가 상한 도라지가 그래도 몸통이 예복 크거든요. 약성은 엄청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명은 연식은 한 30년 이상 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 것이었어요. 내두 상태를 봤을 때는. 그래서 또 오늘 뭐 초대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산행에서 땀 많이 흘리고 또 귀한 도라지 보고 또 많은 도라지의 지혜를 또 깨달아 보고 느꼈습니다. 자, 다음 산행을 그쪽으로 한번 더 갈지 딴 데 갈지 모르겠지만 또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